이제 군북면 이백리 이지당 마을에 있는 이지당에 와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충청북도 문화재였던 이지당이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문화재의 가치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인정됐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 이지당은 다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소풍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우리 옥천 분들 또 그 제 연배 이상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저 산 넘어서 뭐 저 소풍 오고, 또 삼양초등학교에서 걸어서 여기까지 소풍 오고 뭐 이랬던 추억들을 잔뜩 안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앞을 흐르는 그 강이 서화천입니다. 서화천. 서화천이 이제 금강의 가장 큰 지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화천 이 맑은 물에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빼어나고요. 보면 저 건너편에 마을이 있습니다. 건너편에 마을이 각신입니다. 각신리. 각신인데, 애초에 이지당이 세워지게 된 계기는 중봉 조원 선생님이 임진왜란 의병장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임진왜란 의병장이기도 하시지만 그 우리나라 그 향교의 동국 18연 중에 한 분으로 이분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유학자셨다. 대유학자신 분이 바로 중봉 조원 선생입니다. 물론 고향은 옥천은 아니지만 고향 김포입니다. 김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8년 전에 옥천으로 낙향을 하셔서 여기서 의병을 일으키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길러내고 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봉 선생님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이곳이고요. 특히 서화천변에 아름다운 절경을 노래하신 곳이 중봉 선생님이 노래한 그 시가 9편이 있습니다. 유런 구국가라고 해서 9편의 그 금천계곡, 그러니까 군서면 금천계곡, 장영산 금천계곡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여기 이지당 또 부소다막 해서 9개의 그 절경을 노래한 시가 유런 구곡가인데, 그 삼경에 해당되는, 삼곡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그 시 제목은 임정이라고 해서 여기 앉아서 그 술을 마시고, 그 안주는 대추 안주로 술을 마시고 한다고 하는 그런 시를 지은 곳이기도 했고요. 앞에서 내려다 보시면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요. 서쪽으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경관을 갖고 있고, 근데 이 건물은 역시 중봉 조원 선생님이 옥천에 오셔서 제자들을 기르기 위한 서당으로 제일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너편에 각신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각신서당이라고 하는 명패를 달고 그 서당 역할을 여기서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때 조원 선생님이 순절을 하시고 난 후에 송시열 선생님이 지역에 그 김만균이라고 하는 분하고 그 해서 송시열 선생이 그 이지당을 짓는데 후원을 하고 해서 다시 이지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됐고, 요 가운데 본체를 갖다가 몸체라고 하고, 또 저쪽에 보면 날개처럼 이렇게 달려 있죠. 누각이 이제 있고, 이쪽에 보면 또 날개처럼 이렇게 누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좌익랑 우익랑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김만균, 송시열 뭐 이런 분들이 그 각신서당이었던 건물을 다시 짓게 되는데, 이 서당 건물로서는 양옆에 이렇게 그 누각이 세워진 건물로서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곳이다, 여기는. 그래서 송시열 선생님이 건물을 짓고 나서 이지당으로 지은 거는 각신서당이라고 썼던 그 현판은 조원 선생님이 직접 쓰셨던 친필로 썼던 거고, 그 현판 역시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에 보면 이제 이지당이라고 하는 현판이 있는데, 저 이지당은 송시열 선생님이 썼습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썼는데, 고산항지 경행지지라고 하는 시전에 나오는 이제 옛 경서 시전에 나오는 그 문구로 해서, 거기에 고산항지 하면 높은 그 산은 우러러 볼 수밖에 없다. 우러를 앙자 써서. 그래서 또
경행지지. 그러면 깊고 높은 뜻은 따를 수밖에 없다. 뭐 해서 그 지자 두 개를 해서 이지당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당시 그러면 서당으로서 조선시대 중후반 넘어가는 시기에 그렇게 짓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서당이 그러면 언제 저든지 어떻게 아냐. 1900년대 이후에 지어졌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보물 선정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논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본체, 그러니까 몸체 본 건물하고 저쪽 이제 우측 누각 그 나무의 어떤 나이테 이런 것들을 봤더니 이쪽 몸체하고 저쪽 누각이, 오른쪽 누각이 1674년에 벌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게 1674년에 벌채된 것이 밝혀진 것만큼 그때 이제 그 목재로 해서 이 건물을 지었다 나가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는 셈이죠. 이제 왼쪽 누각 같은 경우는 그 후에 이제 1700년대에 지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서당 건물로 또는 이게 향교나 서원 건물로 이렇게 들어가서 했을 때는 그렇게 가치를 그렇게 크게 뭐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서당 건물로는 아주 유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건축학적 의미도 있고, 특히 목재 연대를 보니까 오래된 목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보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 서당으로서는 전국에서도 제일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된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조원 선생님 얘기와 송철 선생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조금 나가시다 보면 송철 선생이 친필로 바위에다 새겨놓은 글씨도 있습니다. 조원 선생 그 유상지소라고 해서 유상지소라고 한다면 이제 놀고 천문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표시가 돼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안내면 용촌리로 조원 선생님이 낙향을 하셨었죠. 근데 용촌리 마을에 가보면 유상지석이라고 해서 그 비석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아니면 그 조원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 이런 분들이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유상지석이 있는데, 애초 조원 선생이 천문을 보고 즐기고 놀고 하셨던 장소가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송철 선생이 그 당시 송철 선생 살아있을 동안에 여기다 새겼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겠고요. 조원 선생이 의병을 모집을 해서 금산전투에 가서 돌아가셨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여기에서 전승업이라든지 뭐 그 지역의 정립선생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학자들, 그리고 또 나라를 걱정하고 했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라 일을 걱정을 하고 학문을 논하고 했던 장소로서 이 장소는 진짜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은 작년 12월 달에 됐지만 국가 보물로 지정을 돼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는 게 옥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긍지를 느껴지게 하는 이런 문화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